정말 생물학적으로 완전하게 똑같은 세 개의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고 서로 다른 세 사람에게 똑같은 사과를 먹인다면 모두에게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까요? 정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친구들과 같이 다이어트를 해본 분들은 느껴본 적이 있을 텐데요. 같이 운동하고 같은 걸 먹는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진 않는다는 것을요. 보통 이런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면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고 나 개인을 탓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의 게으름만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섭취하는 식품을 관찰하고 있지만 같은 음식을 섭취함에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섭취하는 개인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저 왜 아무리 굶어도 살이 안 빠지고 조금만 먹어도 금방 돌아갈까요? 진짜 안 먹었나요? 어제 아침부터 먹었던 거 하나씩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네. 하늘뱅 세코 선생님께 보내드린 것만 먹었어요. 그래요. 저도 이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진짜 아무리 식단을 잘해도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안타깝지만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야 할 거예요. 살만 뺄 수 있다면 오케이. 집중할게요. 수업 끝나기 전에 빨리 알려주세요. 우리가 살이 찌는 메커니즘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먹어서 충전하고 움직여 소비하고 남은 건 저장한다. 명제가 명확하니까 목표도 명확합니다. 덜 먹어서 덜 충전하고 더 움직여서 더 소비하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이 그렇게 컴퓨터처럼 정확하게 굴러갈까 하는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정교한 현대기술의 산물인 자동차마저도 기종마다 심지어는 같은 기종끼리도 연비가 달라지니까 말이에요. 이 모든 비밀은 우리 몸속 장에 숨어 있습니다. 장이요? 똥 나오는 통로 아니에요. 네, 밥을 먹으면 식도를 타고 위로 보내지고 소장으로 갔다가 남은 건 대장으로 가고 필요 없는 것들은 항문을 통해 나오게 되죠. 그게 다예요. 하지만 이 통로 안에서 우리의 체중과 면역 체계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결정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안, 우울증, 자폐, 암, 파킨슨 등의 다양한 질환들까지도 결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요한 과정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외주를 맡겨요. 바이러스들에게 말이죠. 몸 안에 바이러스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빌려주게 됩니다. 이들을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유산균 같은 건가요? 유산균, 그건 또 할 얘기가 많긴 한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바로 회원님의 다이어트를 쉽게 만들어줄 핵심 키라는 것만 일단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쉽게 알려주는 실험들을 보도록 하죠. 워싱턴 대학 제프 고든 팀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한 명은 비만이고 한 명은 마른 일란성 쌍둥이를 모집한 후 그들의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실험용 쥐들에게 옮겨놓죠. 그리고 며칠간 쥐들에겐 똑같은 음식들이 제공되게 됩니다. 그 결과 비만 미생물을 받은 쥐가 마른 미생물을 받은 쥐보다 훨씬 더 많은 살이 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덴마크 코펜하겐대 매즈 필 존스 교수의 미생물 연구 결과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장내에서 특정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살이 빠지지 않을 수 있다. 62명에게 26주간 절반은 통밀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나머지 절반은 붉은 고기와 당으로 이루어진 식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식은 3.5kg의 감량값을, 일반식은 1.7kg의 감량값을 보여주었죠. 아니, 그건 당연하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통밀과 건강식을 먹은 집단에서 특정 미생물 프레보텔라균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과 보유한 사람을 나누었을 때 집단 간의 평균 감량값 차이가 3.5kg이나 났다는 것이죠. 즉 프리보텔라균이 없는 사람들은 통밀과 건강식을 먹었음에도 불구 살이 거의 빠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인류의 절반이 이 프리보텔라균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딱 그 보류인 것 같아요. 이번 생은 망했군요. 그냥 개같이 살아야겠어요. 잠시만요. 기다려봐요. 쥐 실험을 통해 확인했었잖아요. 중요한 건 유전자와 같이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변화 가능한 프레보텔라균과 같은 장내 미생물입니다. 프레보텔라균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다시 몸에 모으면 됩니다. 마치 작년에 미친 듯이 포켓몬 스티커를 모았던 것처럼요. 오늘 운동도 해야 하니 장내 미생물을 모으는 방법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켓몬빵을 사면 스티커를 모을 수 있듯 과일이나 채소, 통밀, 콩류, 씨앗 등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내 미생물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건 프레보텔라균도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선 실천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외국에서 이미 유행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전략을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ABC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Always be counting, 먹고 있는 과일과 채소의 수를 항상 세는 것을 말합니다. 명확한 기준을 드릴게요. 매주 20개에서 30개의 채소를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20개에서 30개요?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지금 식단 중이라 현미밥에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데 그럼 안 될까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식이섬유는 장내 미생물의 밥이에요. 밥을 주지 않으면 당연하게도 장내 미생물은 죽어갑니다. 현미 안에 든 식이섬유는 100g당 1.8g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닭가슴살은 0g이죠. 참고로 하루 권장 식이섬유 섭취량이 30에서 40g이고 마이크로바이옴 학계에선 50g 이상의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식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있던 마이크로바이옴들도 모두 죽이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아까 말했듯 장은 체중, 면역체계뿐 아니라 감정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탑급 보디빌더, UFC 선수, 올림피언 등 우리 몸을 한계까지 끌어내고 있는 모든 선수들의 식단을 한번 훔쳐보세요. 그들의 식단은 절대 간단하지 않고 절대 인공적이지 않으며 절대 같은 음식으로만 반복되지 않습니다. 20개에서 30개가 많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다양하게 섭취하다 보면 충분합니다. 하다못해 갈아 마시거나 즙의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시스템들이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랜덤 채소 박스를 배송받을 수도 있고 시장에서 다양한 채소를 골라 구매할 수도 있죠. 혹은 인터넷에서 조금씩 골라 담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진공 박스를 통해 보관할 경우 2달까지도 채소들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첫 수업은 여기까지. 첫 번째, 우리 몸엔 소화를 도와주는 장내 미생물이라는 외주업체가 존재한다. 두 번째, 이 장내 미생물은 우리의 체중 감량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 번째, 다양한 장내 미생물을 모으는 장내 미생물 콜렉터가 되어야 한다. 네 번째, ABC 전략을 통해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채소를 섭취하자. 다음 시간엔 제 체지방률을 오랜 기간 10%로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수많은 회원들의 다이어트를 도와주었던 실전 식단 전략들과 그 레시피를 꾸준하게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더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삶으로, 더 멋있고 건강하게 운동하는 삶으로 세련되고 산뜻한 웰빙 라이프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